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타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자동 매매에서 채널을 적용한 저번 시간에 이제 채널을 적용해서 손매매 하실 분들 해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적용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적용한 건 유로하고 엔화입니다. 유로하고 엔화를 제일 먼저 한 이유는 일단 증거금이 만만하고 그리고 모양이 괜찮아요. 움직임이. 증거금이 만만하다는 무슨 말이냐면 통화 쪽에서 유로하고 엔화가 있는데 한 개를 사고 파는 게 350만 원 정도, 44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계약을 동시에 운영하죠. 그랬을 때 증거금이 약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파일도 올려드릴 텐데 내 총 투자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럼 여유자금 한 15% 잡고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600만 원, 그 다음에 투자 가용 대비 한 9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유로에 700만 원이 증거금이 필요하고 엔화에 한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대충 한 1,600만 원 정도. 결과 먼저 볼까요? 지난 2년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아까 증거금 대비해서 물론 유로가 좀 싸긴 해요. 그죠? 싸잖아. 한 200만 원 정도 싸잖아. 근데 이걸 같이 보시라는 거지. 엔화 같은 경우 한 달에 수익이 500만 원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적게 날 때도 있죠. 5만 원 날 때도 있네. 수수료 적용한 겁니다. 수수료 어떻게 적용했다? 요대로 적용을 했어요. 지금 기존에 했던 거보다 기존에 했던 그 선형회기 공식에 따른 진입보다 수익이 훨씬 더 커졌죠. 당연히 진입도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채널을 넣으니까 어떤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채널 매수 들어간 부분 수익 많이 난 거 보자. 자, 어때요? 장기 중기와 올라탔을 때 여기서는 선형회기도 들어가요. 선형회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진입을 하게 되면 하루 만에 이렇게 높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엔화를 보고 있습니다. 채널 매도 쪽을 볼까요? 매매에서 훨씬 많아진 거죠. 물론 손실 보는 날도 있어요. 매수 탄 거 같은데도 빠졌을 때 그냥 빠져버리죠. 자, 그러면 채널 매도도 한번 봅시다. 추세가 깨지게 되면 채널 매도가 들어가는 거죠. 채널. 그죠? 그리고 추세가 깨지게 되니까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유로를 볼까요? 유로도 종목당 증거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두 개 합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죠. 유로 같은 경우 700만 원 넣고 매달 운영했을 때 300, 100, 200, 30, 물론 70만 원 손실 나는 경우도 있네요. 양쪽을 합치게 되면 투자금 대비 굉장히 큰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시뮬레이션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1차 적용이라고 했죠. 1차 적용이 뭐냐면 기존의 매수 매도에 채널 매도가 없었죠. 적용만 해준 거야. 그 다음에 2차 적용은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신 저희 교육회원님들한테 이 소스를 그대로 드리고 어느 부분을 고치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최적화를 시킨다는 표현보다는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을 막아달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물론 좋지만 수익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이 정도면 어떻게 막냐면 넘어갔다. 제가 요 폼을 드릴 거예요. 소스와 함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채널이 다 깨졌어. 그러면 청산 로직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방법 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요 소스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만 차례차례 넣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왜 제가 직접 안 하고 1차만 적용해놓고 2차를 우리 교육현장에 넘기냐면 뭐 같이 공부하는 겸, 그리고 지금 한번 해보시면 요 폼을 그대로 들게 되면 2년치를 저 문장 하나를 넣잖아요. 그러면 결과값을 보는데 약 30분 정도가 필요해요. 한 문장 딱 고치고. 그러면 왜 2년치를 갖고 해야 되냐면 그거를 넣었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치는 좋아질 수 있어도 2년치에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래도 이 폼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2년치 결과치가 그걸 넣었을 때 진입에 대한 필터가 아닙니다. 수익에 대한 필터 또는 손실에 대한 필터를 넣었을 때 더 나아진다면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차피 ETF 11월 말 12월 초면 끝나니까 제가 나머지 알아서 할 건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증거것만 있으면 통화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 유로도 좋고. 근데 이제 저는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한쪽에 손실 나더라도 한쪽에 수익을 봐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은 해외 선물 채널 적용 1차 유로하고 엔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스닥하고 가스하고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